애월 조단의 안전 라이딩, 모터사이클 라이더를 위한 유튜브 채널. 바이크를 타는 일은 기본적으로 위험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위험은 라이더의 노력으로 줄이거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를 너무 안전하게만 타면 지루하고요. 반대로 너무 재미로만 타면 사고나 부상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그 사이 영역에서 안전하고 재미있게 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애월 조단의 안전 라이딩. 오늘은 그 네 번째 주제로 이륜차의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까지는 직접 바이크에 앉아서 시범을 보이는 영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바이크 없이 바이크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모터사이클 라이더라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흔하게는 라이더가 타고 있는 동안에 바이크가 몇 cc인지 아니면 얼마짜리인지 바이크에 대한 관심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날 날씨에 따라 덥지 않냐, 춥지 않느냐라는 가벼운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은 주변에서 이제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자동차에 비해 얼마나 위험한지를 묻는 질문일 텐데요. 라이더로서 사실대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실제로 자동차보다 위험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무게가 가볍죠. 보통 보통의 모터사이클이 200km 남짓 하는 데 비해 도로에 흔하게 달리는 차량들은 보통 1600km 정도. 사람이 타고 있으면 사람이 많이 타고 있으면 당연히 늘어나고 그리고 또 흔한 SUV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 1800kg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같이 도로에 달리는 차량들이 살짝 스치기만 해도 바이크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또 있고요. 그리고 차량은 이제 일반적으로 네 바퀴로 다니죠. 근데 그에 비해서 모터사이클은 두 바퀴로만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두 바퀴 네 바퀴의 차이가 어느 정도 큰 영향이 있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바퀴가 네 개이기 때문에 잠시 균형을 잃거나 아니 균형을 잃을 일도 없고 일단 도로에 움푹 패인 길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잠시 떨어져 있는 미끄러운 물체들을 밟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세 바퀴가 정상적으로 지면에 접시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라이더 같은 경우는 두 바퀴 중 하나만 미끄러지는 경우에 처해도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훨씬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자든 동승자든 보통 안전벨트를 매게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이 또 에어백이 다 장착돼 있죠.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만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충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제 라이더는 보통 이제 바이크와 먼저 분리가 되고 아스팔트를 상대로 신체가 부딪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차량보다 과속하기가 쉬워요. 이 보통의 차량들이 제로백이라고 하죠. 그 가속력을 얘기하는 흔한 지표로 제로백을 얘기하는데 애증하는 차들은 8초, 9초, 10초, 빨라봐야 7초 이 정도 되는 반면에 모터사이클들은 중간 미들급만 되더라도 제로백이 4초, 5초, 빠른 건 진짜 리터급은 2초대, 3초대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반 도로에서도 뻥 뚫리지 않았더라도 잠깐만 여유가 있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가속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과속하기 쉬운 과속에 따른 위험에 처하기 쉬운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운전하기가 더 어려워요. 차량은 자기 중심을 쓰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반면 바이크 라이더는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일단 두 바퀴 잘 착지되어 있는지부터 균형을 잡는 것부터 아니면 가속과 감속에 따른 트랙션 변화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위험합니다. 아마도 이제 다섯 번째 이유가 보통의 라이더들이 간과하는 또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바이크를 타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정도와 실제 라이더가 처하게 되는 위험의 수준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노란색 커다란 그래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위험의 크기라고 한다면 실제 위험은 잘게 쪼개서 나눠볼 수 있어요. 이제 아래쪽에 이제 색깔별로 그려놓은 게 실제 조금 더 실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구분한다면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위험이에요. 이거는 뭐 천재지변 아니면 갑작스럽게 누가 차량이 들이닥쳐서 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좀 어쩔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건 차가 됐든 라이더가 됐든 아니면 보행자가 됐든 어쩔 수 없이 처할 수 있는 위험이 분명히 라이더에게도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꼭 깔려 있는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장비로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 뭐 가볍게 충돌했거나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서 슬립해서 뭐 넘어졌을 경우 아니면 정말 가벼운 접촉사고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뭐 안전장구 헬멧이나 장갑이나 뭐 자켓 등을 잘 하고 있었다라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도의 상황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장비를 잘 착용함으로써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운전기술로 피할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뭐 자기 혼자 뭐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코너에서 너무 지나친 속도로 진입해서 코너를 이탈하게 된다거나 이런 위험한 경우를 어느 정도 연습으로 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급한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급제동 기술을 많이 연습해 두어서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험을 자초하는 영역. 뭐 일반 도로에서 차량과 아니면 다른 모터사이클과 경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신호 위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뻔한 위기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과속하고 지나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라이더가 위험을 자초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가볍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피하면 되는 부분. 이런 거 안 해도 충분히 재밌게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위험 중에서 안전장비 그리고 운전기술 연마 그리고 위험을 자초하는 영역을 피함으로써 적지 않은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제 채널의 기본 주장입니다. 뭐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위험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일단 바이크가 위험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뭐 눈을 가린다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런다고 우리가 안 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재밌으니까 타는 거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해야겠죠. 헬멧, 자켓, 장갑, 부츠 등 이렇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무게보다 최소한 8배 정도 나가는 차량 또는 맨땅 아스팔트, 절대 이길 수 없는 강력한 물체들이죠. 그에 대비해서 우리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들은 갖추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도로에 수많은 차들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 차가 내게 달려들지도 모른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조심스러움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좋을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가 차에 타고 있는 동안은 평소에 얼마나 뭐 강자든 약자든 당신이 우리가 뭐 UFC 세계 챔피언이든 아니든 간에 적어도 차를 타고 있는 상대방과 만났을 때는 최약자거든요.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이길 수는 없어요. 부딪히면 우리는 뭐 정말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고 뭐 빨리 뭐 멀어지고 아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아니면 저 사람이 저 차가 나한테 올지도 모른다는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면서 피할 루트를 확보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갖가지 위기 상황에 대한 머릿속 예방 정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하는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그와 반대로 차량과 경쟁을 하고 뭐 경주를 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는 해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는 위험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전기술 연마가 중요하겠죠. 급제동할 수 있는 기술 아니면 코너를 적절한 속도로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와 동시에 일반 도로에서 주행할 때 자기가 낼 수 있는 100%의 뭐 속도나 뭐 코너링 각도나 이런 게 있다면 실제 도로에서는 한 뭐 80%나 70% 정도만 자기 한계에 아주 안전한 영역에서만 주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타, 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100%를 일반 공도에서 낼 필요는 없는 거죠. 뭐 혹시 나중에 뭐 레이싱 트랙을 가게 된다면 모를까 일반 도로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기량으로 주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당연한 건데 뭐 타이어 공기압이 됐든 뭐 체인의 뭐 강약 조절이 됐든 아니면 바이크에 뭐 이상한 부분은 없는지
타고 전후에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가장 중요했던 위험하지 않나요라는 질문은 아마도 주변 분들이 뭐 그냥 단순히 물었다기보다 걱정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꺼낸 서두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대고 우리가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타면 좋아요라고 설득하려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분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많이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이거를 뭐 평생 살아온 생각이 그런데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어떤 근거 자료나 아니면 통계 자료를 들이대면서 뭐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는 저희들 입만 아픈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아마도 이분들의 뉘앙스는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은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한 조심해서 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는 게 좋지 않은가 합니다. 예.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방금 얘기한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뭐 기술들 연마 아니면 뭐 안전 정구들을 하는 건 기본이겠죠. 자, 앞으로 에어조단 안전 라이딩 채널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누르시고 시청해 주시면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누르시면 이제 제가 새 동영상 올리면 유튜브에 바로바로 여러분 계정에 뜨거든요. 네, 그래서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안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뭐 관심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다른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잘 읽어보고 또 저도 답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